보면은 그 1번 문장부터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간주 동사죠. regard A as B다.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간주 동사 중에 하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fact 하면 사실이죠. formulas 하면은 공식, 사실과 공식의 collection 하면 집합체로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을 뭔가 사실과 공식으로 생각하네 많은 사람들이. as부터 세모가로로 묶으시면 돼요. 어디에서 닫으면 되냐 세모가로? 사이언스에서 닫으면 되죠. as는 여기에서 뭐뭐이긴 하지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과학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 주절의 주어는 뭐야? 그쵸? 스터딩이라는 동명사 주어다.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뭐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하냐면 과학이라는 프로덕트 하면은 산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 어떠한 것의 결과물을 산물이라고 한다. 과학이라는 산물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쵸? 요구를 필요로 한답니다. require라면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선생님들은 근데 어떠한 선생님들이냐면 unaware of 하면 무슨 뜻이야? 그쵸? 모르는 이죠. 얘를 반이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 un을 빼면은 반이어가 된다. aware 하면은 아는 이란 뜻이야.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떠한 선생님이냐면 모르는 선생님이야. 근데 뭐를 모르냐면은 과학이라는 행위 있잖아. 과학이라는 행위를 모르는 선생님들은 그 incomplete에서 3번 형광펜 불완전한 관점을 hold 갖고 있는 거죠. 그 과학의 학습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떠한 과학의 학습이냐면 there부터 experience 동그란 가루로 묶어서 learning 수식해주는 거죠. science learning이랑 their students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냐 대략. 대시나 위치가 생략돼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지금 experience 뒤에도 목적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의 학생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과학적 학습에 대해서 불완전한 관점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과학을 알려줘야 되는데 과학에 있어서 행위는 잘 모르는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이 약간 불완전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과학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위를 모르고 공식이나 사실만 알면은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 2번 동그라미 보면 제시하는 거 있잖아, 과학을. 학생들에게. 근데 뭘로써 제시하는 거냐면은 바디 하면은 그냥 축적된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몸이 아니거든. 축적된 덩어리를 바디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바디가 덩어리 축적된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큰 덩어리를 바디라고 한다. 큰 덩어리를 바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축적된 지식의 덩어리로서 학생에게 과학을 제시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과학을 행위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그렇게 제시하는 사람은 address 하면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동사다. 여기에서 수일치 조심하고. 역시나 동명사 주어니까 address에 es 붙은 거 보이죠? 단어가 s로 끝나면은 es를 붙인다.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랍니다. 그 폭넓은 컬처는 여기에서 사고방식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꼭 써놔라. 단어에도 안 나오니까. 폭넓은 사고방식. 과학에 대한 폭넓은 사고방식에 오직 한 가지 일부만을 다루는 것이고 이 앤드를 사이로는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있는 will give랑 왼쪽에 있는 addresses가 병렬되죠. 이렇게 두 개 동사 병렬되는 거 조심하고. give 뒤로는 목적어 두 개 나오는 거 알죠? give me money라고. me에 해당하는 게 student죠. money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렇게 끝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과학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학생들에게 inaccurate 하면 무슨 뜻이야? 부정확한 거죠. accurate 하면 정확한이잖아. in이 붙어서 반이어가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정확하고 제한된 관점을 주는 것이랍니다. discipline 하면 뭐야? 뜻이? 그러니까 학문 분야에 대해서 디서플링이 학문 분야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인다. 이 부분 자체가 그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3번 형광펜 쳐놓으세요. 디서플린 하면 학문 분야라는 뜻으로 거의 10개 중에 9개로 쓰여요. 고3 때는 학문 분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문 분야라는 거는 문맥상 어떠한 학문 분야를 나타내는 거냐? 과학을 나타내는 거죠, 과학. 응? 3번 동그라미는 문장 제거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그 과학을 가리키는 거 있잖아. 근데 뭐를 갖고 가리키는 거냐면 너무 많은 엠퍼시스, 강조를 갖고 가리키는 거 있죠. 컨텐트, 내용에만. 행위가 아니라 내용이나 지식, 공식 같은 측면, 그런 거에만 강조점을 두고 과학을 가리키는 것은 be like니까 여기서 like는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잖아. 즉 비유하는 거야. 비유. 영어는 비유를 좋아하거든. 뭐와 같냐면은 언어라는 art는 여기서 기술, 언어라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과 같답니다. by ing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언어를 어떻게 가리키는 거냐면 provide A with B죠. 학생들에게 뭐만을 주는 거야? 몇 개의 nouns 하면 뭐야? 명사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는 주지 않아? 그쵸? 동사는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해? expecting them to construct sentences 하면 그들로 하여금 뭐 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문장을 만들기를 기대해. 얘들아, 명사만 알고서는 문장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마치 내용에만 강조점을 두고 과학을 가리키는 것은 명사만 가리켜준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 엔들 사이로는 뭐가 병렬돼? 그쵸? 오른쪽에 있는 expecting이랑 왼쪽에 있는 teaching이 병렬되는 거다. 해석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 이 부분 해석. 그러니까 like 뒤니까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1이고 목적어 2라고 표현하세요. object 1, object 2. 그러니까 과학을 가리키는 것을 언어를 가리키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네.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과학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은 incorporate 하면 포함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뒤쪽에. 3번형 강편 쳐놔라. 뭐를 포함하냐면은 건강한 균형을 포함한답니다. 컨셉, 개념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스킬이라는 것도 필요로 하다는 거죠. 과학을 제대로 가리키려면. 결국에는 과학을 제대로 가리키려면은 균형이 필요로 하다는 거야. 개념이나 지식뿐만이 아니라 스킬, 행위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이 사람 저자의 주장이다. 주제문을 고르면 몇 번 문장으로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1번부터 7번 문장 중에 한 문장만 이 글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대. 그러면 어떤 문장을 보여줬을 때 이 글의 핵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구구절절 얘기한 거는 이유가 있죠. 마지막 문장을 고르지 말고 전체를 봤을 때 한 문장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글을 읽으세요. 4번 문장이 가장 적절하죠. 중요한 단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4번 문장을 읽으면 한 전체 지문 중에 한 80%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에 1번형 강편 쳐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지문. 빨간색 펜으로 별표 하나 쳐라. 꼭 나올 지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대조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놀이라는 게 아레나 기억나? 그 경기라는 게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 루틴이 필요하다는 그 지문에서 아레나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아레나 하면은 무대나 경기장. 그 놀이라는 게 무대랍니다. 근데 어떠한 무대냐면 where부터 무슨 가루를 묶으면 돼?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 되죠. 아레나를 수식해주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얘 rain이라고 있거든. rain이 군림하다, 뭐 지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rain이 무슨 동사인 걸 알 수가 있냐? where 뒤쪽으로. 그쵸? 자동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관계 부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rains 뒤로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here를 썼다는 건 rain이 자동사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where를 위치로 바꾸면은 틀린 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죠. 실제로 임명여고에 이번에 출제됐던 형식이니까 꼭 별표까지 쳐서 갖고 갑시다. 꼭 where를 써야 되는 거. 꼭 where를 써야 되는 거다. 별표 쳐줘도 틀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 잘 좀 봅시다.
2번 문장에서 주어는 one kind죠. 동사는 is죠. linked는 동그란 가루를 묶는 거죠. thinking 수식해주는 거야. 한 종류의 사고가 근데 이게 뭐와 관련이 돼 있어? 아 맞다. 1번 문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놀이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이해하면 돼. 특히나 정시나 최저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접근하면 된다. 놀이에 있어서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뭐 놀이라는 게 상상력이 지배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해봤자 그냥 놀이에서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한 종류의 사고라는 게 상상력과 관련이 돼 있는데 디버전트 뭔 뜻이냐? 그쵸? 확산적 사고랍니다. 얼서부터 무슨 가루를 묶으면 돼? 문장을 뒤까지 쭉 보니까 세모죠. 분사구문이죠. 근데 이게 또한 알려져 있는 거죠. 코퍼럿 하면은 기업의라는 뜻이 있어. 클리셰 하면은 상투적인 어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뻔히 하는 말 있잖아. 그런 걸 클리셰라고 한다. 약간 그 드라마에서 가끔씩 이런 말 하잖아. 너답지 않아. 오늘 왜 그래?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라 그래? 나다운 게 뭔데? 그런 걸 클리셰라고 하는 거야. 뻔한 거. 뭔 말인지 되냐? 기업의 상투적 어구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데 박스가 결국엔 틀이잖아. 틀 밖에서 생각하는 것. 즉 창의성을 강조하는 거죠. 디버전트 띵킹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마 애플의 광고 문구일 거다. 그게 바로 디버전트 띵킹. 그 확산적인 사고랍니다. 조금 이따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나오거든. 일단 였다가 3번형 강편 쳐놔라. 이 지문이 요약문 정도로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요약문. 학교에서 이런 거 좋아하거든. 대조되는 개념 나오는 거. 그 놀이라는 것은 또한 한 가지 방법이거든. 창의성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좀 어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스코어도 여기에서는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 점수를 받다라는 뜻이야. 점수를 받다. 스코어, 점수를 받다. 매우 높은 점수를 받는답니다. 확산적 사고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래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 그들은 꽤나 친밀하죠. 논다는 아이디어랑 친밀하잖아. 좀 어린애들은. 하지만 학교가 시작이 되잖아. 즉 학교 교육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 우리의 사회라는 게 또 나오네. 문이 함축 문제로 니네 나왔었잖아. 문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가 봐. 영어에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상상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교가 시작하면 상상력,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본데. 이거 써놔라. 뜻으로. 단어에도 안 나오던데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in one's place. 무엇을 대신하여. once는 소유격을 쓰면 되는 거다. it's, their, his, her, our 같은.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는 commence는 별표 단어로 나오거든. teaching, 가르치는 것과 valuing 하면은 중시하다, 뭐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야. 가리키고 중시하는 것을 시작하거든. 논리적이고 linear 하면은 직선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즉 1차적인 사고. 논리적이고 1차적인 사고를 가리키고 중시하는 걸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냐면은 support, 지지하는 사고거든. come up with 하면 무슨 뜻이야? 그쵸?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뜻이 있어.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얘도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올바른 답만을 떠올리는 것을 지지하는 논리적이고 1차원적인 사고를 가리키고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학교가 시작하면 한 가지 답만을 고르도록 하는 교육을 많이 받게 되잖아. 그럼 문맥상 봤을 때 여기에서 it가 지칭하는 건 뭐냐? in its place에서 이 it가 지칭하는 게 뭐야? 뭐를 대신해서야? 문맥을 살펴야 돼. 문맥을 살폈을 때 뭐를 지칭하냐? 일단은 단수 명사인 건 알겠죠? it로 지칭하니까 theory 아니라 사회를 대신해? 우리의 사회를 대신해? 우리가 시작하는 게 뭐야? 논리적이고 1차원적 사고잖아. 그러니까 뭐를 대신하는 거겠어 여기에서? 상상력 있겠죠. 상상력. 뭔 말인지 되냐? it가 지칭하는 건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번 문장 같은 경우가 뭘로 출제될 수 있겠어?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가 있겠죠. 문사.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츠가 지칭하는 게 상상력인 걸 알고 문맥상 이 문장을 제대로 넣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불리냐면 컨버전트, 드디어 대조되는 개념이 나오죠. 얘 3번 형광펜. 아까 어떠한 개념이 있었어? 그쵸? 확산적 사고가 있었는데 컨버전트 띵킹은 거기에 대조되는 거다. 얘는 수렴적 사고예요. 수렴적 사고. 즉 한 가지 답만을 골라도 되는 걸 수렴적 사고라고 한다. 되냐? 이 지점에서 점수 있죠? 디버전트, 헷갈리지 마. 확산적 사고에서의 점수라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중시되지 않게 되는 거죠. 디미니시도 3번 형광펜. 이게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미니시, 줄어들다 뜻이야. 줄어들다. 내가 보기에는 슈링크 정도로 대체될 수 있을까 싶어요. 디크리즈는 너무 쉽잖아. 슈링크가 쪼그라들다 이러한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동의어로 써놔라. 응? 9번 문장에서는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되냐? 그쵸?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 이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면 우리가 어떠한 필요성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에 대해서? 수렴적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한 가지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수렴적 사고라는 걸 부연 설명해주죠. 수렴적 사고라는 건 뭐와 관련이 돼 있어? 단어나 숫자와 관련이 돼 있거든. 이게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Convergent thinking, 수렴적 사고라는 게 뭐하지 않다는 거야? 충분하지 않다는 거라고. 현재와 미래. 근데 현재와 미래를 또 부연 설명해 주죠. where부터? 저는 편의상 이렇게 묶을게요. 근데 어떠한 현재와 미래냐면 여기서도 지금 관계 부사 쓰인 거야. 어떠한 현재와 미래야? 우리가 심지어는 올바른 뭐조차도 몰라? 이분 심지어는? 질문조차도 모르잖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잖아. 현재와 미래라는 거는.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현재와 미래에 수렴적 사고, 한 가지 답만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되냐? much less 얘 단어로 나오거든?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도 모르잖아. 미래나 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는 말할 것도 없겠어. 뭐는 말할 것도 없이 모르겠어. 올바른 답은 당연히 모르겠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수렴적 사고도 필요하고 확산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뭔 말인지 되냐?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돼? 구 번으로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응. 숫자에 치세요. 숫자에다가. 전체 치기 싫은 사람은. 이 지문은 꼭 나올 거다 아마. 별표 치고 꼭 가져가세요.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해했어? 걱정이 돼요.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은 뭐 보면 그 아이들 있잖아. 특히나 10대들이 좀 어렵거든? 얘 코럴이라고 읽을 거예요. 얘도 처음 봐. 별표 단어로 나오는데 붙들어 두다라는 뜻이 있대. 붙들어 두다. 붙들어 두다. 어떠한 것에 붙들어 두는 게 좀 어렵잖아. 특히나 lectures 하면 니네가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강의나 훈계라는 뜻이 있어요. 강의나 훈계. 그쵸? 애들 생각해봐. 뭐 훈계하려고 하면은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죠. 대체 Y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되죠. 뒤에는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죠. 여기에 대조되는 개념이 that's because죠. that's because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고 뒤에 이유가 나오죠. 이거 학익여고에서는 이미 2년 전에 출제됐으니까는 다른 학교에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with 하면은 그 실 같은 거 엮는 거 있잖아. 엮다라는 뜻이 있거든 사실상. 그래서 엮어 넣다. 돈이라는 교훈을 엮어 넣는 게 중요하답니다. day to day life, 일상생활에. 너의 아들이 체크 수표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할머니한테? 좋은 때랍니다. 근데 어떠한 때냐면 여기서 지금 to take랑 병렬되는 게 몇 개냐? 그쵸? to take랑 뭐야? 그쵸? 오픈이랑 그 다음
그쵸? 헬프까지. 마지막이니까 지금 엔드로 묶이는 거 보이죠? 근데 어떠한 좋은 때이냐면 마침내 그를 데려가기에 좋은 때랍니다. 그 은행으로. 그 다음에 얘는 지칭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금 계좌, 어카운트 하면 계좌란 뜻이 있어. 그 예금 계좌를 열기에도 좋은 때라는 거죠. 유부터 어바웃 동그란 가루다. 얘도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어카운트 수식해주는. 그래서 어바웃 뒤에 목적어가 없죠. 너가 얘기해왔던 그러한 그 예금 계좌를 열기에 좋은 때라는 거죠. 헬프는 무슨 동사야 대표적으로?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부어죠. 디파짓은 지금 동사 형태인 거다. 왼쪽에 뭐 붙여도 돼? to 붙여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가 디파짓 하면 얘 예금하다? 예금하다. 얘 그리고 축적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알아. 나 축적하다. 지질학 관련해서 뭐 흙이 축적됐다 이럴 때 막 좀 쓰이거든. 그가 돈을 예금하도록 돕기에 좋은 때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논의냐면, 그러니까 용돈 받았잖아. 그러니까 은행에 데려가서 은행 계좌 열기에 좋지. 돈에 관련해서 알려주기 좋잖아. 또 계좌 열면은 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어. 인터레스트 레이트 뭐야? 그치? 이자율이다. 이자율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좋고,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좋죠. 근데 어떠한 선택이야? between A and B야. say는 그냥 삽입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와 뭐 사이에서? Certificate of Deposit 하면은 예금 증서래요. 예금 증서. 그냥 예금을 했다는 증서인가 봐. 그 다음에 Regular Savings Account 하면은 그냥 보통 예금 계좌. 그러니까 예금을 하면은 예금 증서를 받을 수도 있고 보통 예금 계좌를 틀 수도 있고 그런가 본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차이점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예금 증서와 보통 예금 계좌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자율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3번 문장에서 한번 시작했잖아. 용돈 받았을 때. 두 번째 사례는 몇 번에서 다시 시작해? 6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니한테 용돈 받았을 때 돈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죠. 예금 증서를 열므로써. 6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냐? 노트북 사야 되죠 지금. 이거 그리고 이번에 인항고 출제됐던 문법 포인트거든. be about to 하면 무슨 뜻이야? 문법이니까 2번으로 할까요? 얘 무슨 뜻이야? be about to 부정사. 그쵸? 뭐뭐 하려고 하다거든. 근데 to buy를 to buying 이렇게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세요. to는 여기에서 to 부정사의 to다. 전치사의 to가 아니라. 그래서 너 새로운 가족 노트북을 지금 막 사려고 해? have 무슨 동사 여기에서? 사역동사죠? 뒤에 목적어 나오죠? your kid. 그 다음에 help가 목적격 보어고. 되냐? 그 다음 help가 다시 준사역동사죠? 그 다음에 you가 목적어고. 여기서 샵은 그러니까는 품사가 동사인 거다. 샵 왼쪽에 뭐 써도 돼? to 써도 되는 거 잊지 마라. 사역은 시키다란 뜻이야. 시키다. 너의 아이로 하여금 돕도록 시키랍니다. 근데 뭐를 돕냐면은 너가 around 이리저리 쇼핑하는 걸 돕도록 시키래. 그것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쇼핑하는 거예요 지금? 이시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노트북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는 물건이 있으면 너 혼자 사지 말고 애 데려가라는 거죠. 괄호 열고 부연 설명하네. 만약에 너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얘 명령문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allow A to 부정사죠. 그로 하여금 portion 부분을 갖도록 하랍니다. 근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문맥상 difference를 차액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차액의 일부를 갖도록 허용하라는 거죠. 역시나 똑같아. between A and B거든. 지금 근데 A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가 뭐야? 그쵸? price야. B에 해당하는 건 그쵸? 딜이고. 되냐? 이 구조 파악이 돼야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뭐와 뭐 사이에서의 차액의 일부냐면은 지역 전자제품 상점에서의 가격이 있겠죠. 니네가 전자제품 상점에 가면 살 수 있는 노트북의 가격이 있을 거고 랩탑에.
그 다음에 그가 얘 동그란 가로로 지금 이렇게 뒤를 수식해주는 거거든. 그가 온라인에서 너에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더 나은 거래. 그러니까 지역 전자제품 상점에서 사는 거랑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거. 이 차액의 가격의 일부를 그가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북을 한 200만 원에 사야 돼. 근데 그 아들한테 시키는 거죠. 야 200만 원인데 네가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그 차액을 너 줄게. 이러면은 그 자식이 좀 더 노력하겠죠. 어떠한 제품이 더 싼지를 찾으려고. 경제 공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find도 뒤에 목적어 두 개 갖고 올 수 있는 거 알죠? find A, B다. A에게 B를 찾아주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여기 그러니까 대시나 위치가 역시나 생략되어 있는 거죠. 대시나 위치가. 온라인은 부사예요, 부사. 그리고 큰 구매를 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거 역시나 명령문? 내가 보기에 이 지문은 문법 문제로 나오기 좋거든? 그래서 이런 명령문 부분 조심해. take나 allow 있잖아. 7번 문장에. 이런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선생님이 뭐 붙이겠어? 동사 뒤에다가. ing 붙여서 내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그런 거 부분 조심해라. 너의 아이를 데려가랍니다. 너와 함께. to the last은 얘도 써놓으세요. 이거 단어에 안 나오더라고. 문맥상 자동차 판매장이라고 해야 돼. lat이 되게 뜻이 많거든? 근데 여기서 문맥상 자동차 판매장. 너와 함께 너의 아이를 그 자동차 판매장에 데려가랍니다. 그리고 논의하라는 거죠. 지금 디스커스랑 테이크랑 병렬되는 거 알죠? 그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논의하랍니다. 그냥 주제문은 1번이랑 2번 문장을 같이 치면은 주제문이 되겠다. 즉 애들은 붙들어서 가리키기 어려우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의 답은 몇 번으로 고를 수가 있냐. 몇 번이야 지금. 화면에서밖에 없어. 화면 보고 한번 골라봐. 뒤진다. 그쵸, 2번이죠. 2번. teach A, B다. A에게 B를 알려주다. 너의 아이에게 경제를 알려주라는 거죠. 멍청하게 보고 있지 말고 쓰세요. 너의 아이에게 경제를 알려줘라. 명령문이죠.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사실상 3개인가? 3개네요. 그쵸? 8번 문장까지. 8번은 차 사는 거잖아.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써놓으세요. 이거 위에든 아래에든 주제문. 그 다음 2개만 더 하고 쉬도록 합시다.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4번까지는 쉬워. 5번이 어려워. 4번 같이 한번 보면은 봐봐. 너네 그 데미안 읽었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어때 그거 읽으면? 어려워요. 그쵸? 재미있어 미칠 것 같아? 아니죠. 몇 줄이나 몇 장만 읽고 이게 뭔 소린가 싶잖아. 왜 추천도서인가 싶고.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많은 컬리지 스튜던트 하면 대학생들에게 언어나 개념이나 burden 하면은 원래 짐이나 부담이라는 명사거든? 근데 some이라는 게 붙어서 지금 형용사가 된 거다. 부담스러운이라는. 부담스러운. 원래 burden이 명사로 짐이나 부담이라는 뜻이 있어. 짐이나 부담. 그 언어나 개념이나 부담스러운 길이 있잖아. 전통적인 텍스트에. 그러니까 주어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거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칠까? so 대시죠. 너무 A에서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하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that은 결과의 접속사예요. 결과의 접속사예요. 접속사. 오브 푸팅 하면은 얘도 별표 단어로 나오는데 정이 안 가는 거야. 정이 안 가는. 그러니까 그러한 데미안 같은 거 보면은 전통적인 책에 언어나 아이디어나 부담스러운 길이라는 게 정이 안 가죠. 너무 정이 안 가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없는 거죠. 첫 줄이나 첫 페이지보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첫 줄이나 첫 페이지만 읽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부족해. 렉은 동사야. 뭐가 부족해? attention 하면은 주의, 스펜 하면은 집중, 지속기간. 주의 지속기간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해 대학생들이.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기술도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도 없어? 동기도 없거든. 근데 어떠한 동기인지 necessary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motivation 수식해주죠. 근데 어떠한 동기도 좀 부족해? 필수적이야 이게. 뭐 하기에? entire 하면 무슨 뜻이야? 전체. 나불은 여기서 지금 명사죠. 소설이나 희곡을 읽기에 필수적인 동기도 부족해. 그러니까 능력치도 없는데 동기도 없어.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grasp 무슨 뜻이야? 잡다란 뜻이 1번인데 이해하다란 뜻으로 이해하다, 파악하다. 응? 그들은 어떻게 파악하는 걸 배울 수 있을까? 더 깊은 그러한 중요성과 의미를 이러한 책에. 그러니까 중요해. 근데 어떻게 읽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친구들이 부족한데 Y부터 세모가로 어떠한 퀵픽스 하면 효과가 빠른 해결책이 있어? 없거든? 그쵸? 얘들아, there 플러스 비동사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주어가 비동사 오른쪽에 나오고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지금 주어가 answers잖아. 그쵸? 복수니까는 지금 비동사 을 쓴 거야. 어떠한 효과가 빠른 답변이 없지만 이러한 literary 하면 문학의 차이에 없거든? 근데 전통적인 책이라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 없어? 있죠. 우리의 현대 사회에 있어. 그리고 뭐 해야 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수동태다. be taught야. 가르쳐 줘야 되거든. 누구에게? 우리의 학생에게.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여하튼 알긴 해야 되거든. 여기서 동그라미 2개다. 나데이 법비죠? 너네 뭐야? 그거 뭐지? 그거 책 읽고 쓰는 거? 독후감 쓰라고 하면 어때? 위키피디아나 그 유튜브 찾아보죠. 그쵸? 그걸로 보고서 쓰잖아. 다 책 안 읽고. 서머리가 아니라, 요약문이 아니라, 그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있는 요약문이 아니라 뭐로써 가르쳐줘야 돼? entire works? 전체 작품으로서 가르쳐줘야 되거든. 되냐? 근데 좋은 판타지, 공상의 문학과 영화라는 게 동사 어디 있어? literature and female. can help죠. 주어랑 동사 사이에 지금 부사 절이 끼어들었죠? 이게 포함이 될 때 또 나오죠. incorporated. 여기에 2번 형광 괜찮아? 응? 포함이 될 때 있잖아. 적절하게. 근데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냐면 더 전통적인 강의의 내용에 포함이 되면은 help, 얘 지금 동사야. 브릿지? 연결시키다라는 동사다. help는 목적으로 원형받을 수 있는 거 알죠? 이어주는 걸 도울 수 있다고. 일부 지적인 문화적인 디스커넥트 하면 단절을. 그러니까 애들아,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쵸? 결국엔 공상이 도움이 된다는 거. 판타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야. 판타지가. 되냐? 지금 디스커넥트를 수식해주는 게 지금 이렇게다. 얘 대신 위치로 바꿔도 되고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우리 학생들의 많은 사람들을 impaire하면은 손상시키다 이러한 뜻이거든. 손상시키는 단절을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3번 형광펜. 이게 난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이게 사실 포인트 단어거든. 이 2개 단어가. 이 2개 단어를 조심하세요. 단절이랑 손상시키다, impairs,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사례가 좋지는 않은데 뭐 조선 왕조의 의복에 대해서 배워야 돼. 조선 왕족의 의복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뭐 보라고 추천해주는 거야? 그 넷플릭스의 킹덤 같은 거 보라고. 판타지가 포함돼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루한 책을 판타지를 포함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외들부터도 세모가로. 얘도 조심해라. 계속해서 분사구문의 수동태. 이 질문하자. 5번 문장에서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when이랑 incorporated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생략된 이유는 일단 유추할 수 있거나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가 뭐야 지금? literature and theme이잖아. good fantasy literature and theme이니까는 대의로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까지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whether이랑 used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겠어? 대명사. 주절의 주어를 찾아봐. 6번 문장에. 그쵸? 판타지가 주절의 주어잖아.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그러니까 얘는 it, is가 생략된 거다. 되냐? 그러니까 사용이 될 때 underclassman 하면은 하급생이거든. 하급생. 그러니까 즉 저학년 학생.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의 저학년 학생. 그 저학년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던지 간에 그쵸? 베이직스 하면 기초예요. 기초. 문학과 philosophical, 철학적인 inquiry 하면은 연구의 기초에서 저학년 학생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거 알죠? whether A or B다. 배웠다 중학교 때. whether A or B 또는 뭐와 함께 사용이 되던지 간에 더 어드밴스드 상급의 학생들과 사용되던지 간에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서 further는 동사야. further이 동사로도 사용된다. 발전시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면 어드밴스 정도도 될 수 있겠죠. 어드밴스.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상급의 학생들과 함께 사용이 되던지. 부사절 끝났다. 주절 시작한다. 공상이라는 것은 독특한 이해의 렌즈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현대의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판타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다. 문학작품을 배우는 데 있어서. 괴리감을 좁혀주잖아. 그러니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돼? 5번이야 5번. 응? 판타지가 문학작품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지루해서 못 읽게 했는데 공상을 섞으면은 그나마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다. 선택지의 답은 뭘로 고르면 되냐? 그쵸. 4번. 써놓으세요 이것도. 학생들이 전통적인 문학작품을 읽게 하기 위해 공상 문학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플러스 공상하면 도움이 된다는 게 포인트야. 문학작품 플러스 공상. 도움됨. 이해되죠? 응? 썼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 한번 잘 집중해서 우리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질문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그거 기억나? 그 알키올로지 고고학이라는 게 과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그 지문이 있었잖아. 옥년여고 그거 기억나? 주관식으로도 출제됐었어? 그 지문이 세계학교에서 주관식으로 출제됐거든? 그 지문이랑 약간 맥락이 비슷해. 약간 추상적이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한 번 질문할 걸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질문하지 않을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한테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하라면 그냥 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매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에너지적으로 되게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쵸? 과정이 중요하잖아? 같이 한번 봅시다.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나 뭐 참신함인데 정시 수능 볼 친구들은 꼭 갖고 와서 이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 오리지널이나 크리에이티브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 신이 내려주는 거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지문에서 신이 주시고 나는 매개체일 뿐이다. 이러한 지문도 나왔던 적이 있거든. 독창성이라는 건 특히나 트리키 까다롭고 apparently 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일단 명백히라는 뜻이 1번이야. 명백히. 2번이 겉보기예요. 겉보기에. 되냐?
겉보기에 contrary, 대조되는 개념이랍니다. 이게 포인트거든? 난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contrary가 대조되는 개념. 대조되는 개념.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up to는 얘 해석하지 마라. up to는 뭐뭐까지야. 뭐뭐까지. 뭐뭐까지. late 18th century니까 언제야?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그것이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 어떠한 의미냐면 봐봐. 따옴표 시작되죠. 고대의.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거든. 이게 고래의라고 나오더라고. 고래의. 이게 오탄지 뭔지 모르겠어요. 트래디셔널을 고래의라고 해석해놨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이라고 합시다. 그 고대의 전통적인 from the beginning 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뜻이거든. 처음부터 애초에 이런 뜻이거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 이 시칭하는 게 뭔데? 그것이 ancient traditional from the begin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잖아. 이시 뭔데? originality 얘기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니네 뭔 말인지 모를까봐 지금 괄호 안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의미인데 어떠한 의미냐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의미거든. 어구에서. 근데 어떠한 어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original inhabitant 하면 원래의 주민. 이게 너네 학교에서 나왔나? inhabit 하면 무슨 뜻이야? 살다 거주하다거든? prohibit은 금지하다거든? 이게 어디 학교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틀려놨더라고. 인명력이었나? inhabit이 거주하다거든. prohibit이 금지하다고. 조심하세요. 헷갈리지 말고. inhabit은 거주하다, prohibit은 금지하다다. 금지하다. 원래의 주민. 그리고 archaic 하면은 고대의. 얘도 별표 단어로 나오거든. ancient. 그러니까 ancient랑 동의어죠. 고대의 개념 있잖아. aborigines 기억나? 유럽인들이 호주로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에버리진 사회를 보고 여성의 계급이 낮다고 생각했잖아. 사회적 지위가. 기억나? 근데 나중에 여성 아르케올로지스트였나? 앤트로폴로지스트구나. 인류학자들이 와서 겉보기에만 그럴 뿐 여성 에버리진들이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찾아낸다는 그 지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에버리진은 호주의 원주민을 에버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주민이야. 결국엔 원주민. 호주의 원주민을 에버리진이라고 합니다. 보면 여기 오리진이잖아. 오리진. AB가 붙은 오리진. 그래서 고대의 원주민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이러한 단어를 보면 오리지널 인헤비턴츠나 에버리진스 보면은 이 뜻이 함축돼 있죠. 원래부터 살았던 애들이잖아. 둘 다. 그러니까 이러한 뜻이 함축돼 있죠. 되냐? 뒤에 봐봐. 이것은 그것 자체로 고대의 혹은 고전적인 의미잖아. 근데 however 봐봐. 하지만 봐봐. from이니까는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18세기 후반부터야. 얘는 까지고 뭔가 기준이 되는 거야. 18세기 후반이 기준이 돼서 18세기 후반까지는 이러한 뜻이었고 후반부터는 onwards는 얘 부사야. 줄곧이라는 18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죠. 그러니까는 줄곧 오리지널이라는 게 점점 ten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잖아. tend towards니까 뭐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 반대래. 반대. 얘들아 여도 3번이야. 반대로 향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읽어볼까? 봐봐. 이제는 얘 의역해야 된다. and 오른쪽으로. 이제는 지배적인 의미죠. 오리지널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쓰여? 여기 따옴표 안으로. 나불은 얘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새로운. 형용사로 새로운이야. 명사로 소설이고. 새롭고 혁신적이고. never been done before. 전에 된 적이 없는 이라는 게 주요한 의미가 됐대. 예전이랑 완전 의미가 바뀌어버렸죠. 현대적 의미의 참신한 아이디어. strikingly. 눈에 띄게 오리지널. 혹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뭐 참신한 이것이 현대적이거나 또는 낭만적인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어떠한 의미가 있어? contrary, 상반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뭔 말인지 해야 돼? 첫 번째 뜻은 18세기까지만 해도 ancient traditional from the beginning이었는데
18세기부터는 어떠한 뜻으로 쓰여? novel, innovative, never been done before. 완전 바뀌었죠. 봐냐? 봐봐, 여기 잘 봐봐. 근데 흥미롭게도 그 구분 있죠. 그 두 개 사이에서의 구분이라는 게 활성화될 수 있거든. 어떠한 것에 의해서냐면 as, slight, 미묘한, 사소한, 미묘하지만 중요한 것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article하면 관사죠. 관사의 구체적인 예가 뭐야? 더죠? 이러한 관사의 변화에 그런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봐봐. 여기선 더 쓰였죠. 니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얘기해놔. 더야 여기선 D야 D. 근데 여기서 on이야 on. 이거 한번 잘 봐봐. The original painting이라고 하면은 refer A to B야. 얘랑 헷갈리지 마. 아까 간주동사 뭐 나왔어? regard A as B 나왔죠. 얘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근데 얘랑 비슷한 게 뭐였어? refer to A as B도 있었죠. 근데 얘랑 헷갈리지 마라. 얘는 refer A to B다 그냥. refer to A as B가 아니라 조심해. refer to A as B는 A를 B로 간주하다고. 얘는 refer A to B다. refer A to B. 얘 단어에 나오거든. A를 B에 주목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에 다시 주목하게 하는 거냐면 초기의 버전, 처음의 버전에 주목하게 만든다고. 복사본이 아니라. and invoke 하면은 상기시키다. 그리고 상기시키는 거죠. 지금 refers랑 invoke랑 병렬되는 거다. 응? 그리고 상기시키는 거죠. 처음의 의미를. 여기서 earlier sense라는 것은 뭐를 가리켜? 문맥상? 그쵸? ancient traditional from the beginning. 그 2번 문장에 그 따옴표 안에 단어 있죠? ancient traditional from the beginning을 지칭하는 거예요. earlier sense라는 것은 18세기까지의 그 의미. 되냐? 함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on이 붙잖아. on 오리지널 그림, 페인팅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주목하게? 또 나와요. refer A to B.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그림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그림이야? 전에는 문맥상 얘를 그려진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거다. 문맥상 그림이니까 이전에는 그려진 적이 없는 그림인 거죠. 되냐? 이 and를 사이로는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있는 assume랑 왼쪽에 있는 refers가 병렬되는 거다. 되냐? 그리고 나중에 의미를 띠게 되는 거죠. assume 하면은 취하다, 띠다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 나중의 의미라는 건 뭐야? later sense라는 거. novel, innovative, never been done before. 그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 걔 있죠? novel, innovative, never been done before의 의미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사 하나로 D가 붙으면은 과거의 의미가 있는 거고 on이 붙으면은 나부, 새로운의 뜻이 있게 된다는 거다. 4번 지워라. 4번 동그라미 지우고 5번. 그러므로 중요하답니다. 웨이는 원래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 있거든.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잰다는 게 결국엔 따져본다는 얘기잖아. 따져보다. 그러니까 따져보는 게 중요해. whether는 여기서 지금 웨이의 목적어니까 네모가로로 묶을 거다.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근데 어떠한 오리지널리티냐면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원은 일반적인 사람이야.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어디를 보는 건지 백스. 뒤를 보는 건지 뒤를 본다는 건 뭐를 함축해? ancient traditional from the beginning 얘기하는 거죠. 그 18세기까지의 의미. 혹은 앞을 보는 건지는 뭐를 함축해? novel, innovative, never been done before. 그 새로움을 의미하는 건지 또는 실제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둘 다를 의미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지 5월의 사이로는 동사가 두 개가 병렬되는 거네요. 한 번에. 그런 건지를 따져보는 게 또한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건지 잘 따져봐야 된다는 글이네요. 6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르도록 합시다. 6번 문장을.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왼쪽을 써볼게요. 여러분이 오른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여기 오른쪽에 대조되는 개념을 한번 써봐. 지문상. 대조되는 개념 뭐라고 쓰면 되냐, 오른쪽에. 18세기. 부터라고 어디에서 찾으면 돼? 몇 번째 문장? 3번 문장이죠. From late 18th century. 오늘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의미는 뭐라고 쓰면 돼? 여기 두 번째 부분에다가 novel, innovative, never been done before.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부터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쵸? unoriginal painting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되냐?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상반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지금 다시 한번 그 모의고사